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모의논술고사 해설특강을 맡은 수학통계학과 유호석 교수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4차 함수 fx가 점 마이너스 1,0과 점 2,3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과 접하고 있다. 단 f0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f 미분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가 첫 번째 문제죠. 자, 이 주어진 정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2,3이죠.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이제 y는 x 플러스 1인데 우리의 3차 곡선이 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점하고 요 2,3이라는 두 점에서 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정보로부터 f0는 0이라는 정보로부터 이 그림이 여기가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두 군데서 접한다는 것을 수식으로 형성한 것이 이런 모양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fx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뺀 녀석이 두 군데서 접하니까 어디서 접해요?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접하니까 k의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fx를 구하면 x 더하기 1 넘겨줘서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면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k라는 아직은 모르는 그러한 미지수가 있는데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 파트가 0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k가 없어지죠. 따라서 f 미분 2분의 1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f가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구하시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저희가 구간을 구할 때는 두 번 미분한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k를 넣어서 이렇게 fx를 형상화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k가 k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보면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1 더하기 4k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음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건상. 따라서 K가 음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도 사실은 알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미분한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이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 미분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저희가 가져야죠. 그런데 K가 음수예요. K가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예요. 따라서 이 뒤에 있는 2차식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역시 음수가 돼야죠. 둘을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조건, 2차 부등식을 얻게 되고요. 요거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방정식 이것의 4개의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음을 이제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fx를 아까 썼었죠. 어떻게 썼었냐면은 x 더하기 1 더하기 k의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k는 음수라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1을 이렇게 묶어내요.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근을 이제 우리가 4개의 실근을 찾아야 있다고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서 이게 이제 3차식이니까 근 3개가 더 있겠죠. 자, 그 뒷부분을 저희가 gx라고 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gx의 근을 찾아보는 겁니다. 3개가 더 나올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개의 값,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부호들을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k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하면 1이 되고요. 이제 k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0하고
3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k가 나오는데 요거에 이제 0보다 작다는 게 조건이었죠. F정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하고 이게 같은 거죠. 따라서 요 지금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gx의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고요. 다음에 0일 때 음수가 되고 0일 때,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음에 3일 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k가 음수라는 걸 아니까 어떤 3차 방정식이냐 gx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3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죠. 따라서 양수 음수 변하는 것들을 보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은 근을 3개가 있을 때 알파, 다음에 여기에 베타, 이렇게 감마 3개로 잡았을 때 작은 것부터 그렇게 했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실근이 되고요. 베타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실근, 감마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실근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fx에 있던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하고 마이너스 2가 0 사이의 근 하나, 0하고 2 사이의 근 하나, 2하고 3 사이의 근 하나에서 곤이 모두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4개는 모두 3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을 살펴봤고요.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그럴 때 실수 t에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과 곡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gt라고 정의한다. 자, 이 정도의 정보로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왜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접점이 되는 거죠. t, ft라는 접점이 있는 거고, 여기서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그러면은 접점이 t는 이제 접점이니까 자체 내에서 만날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중근이고요. t는 중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이 하나 생기는데 x좌표가 생기는데 이게 그 x좌표를 gt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중근 포함해서 t, gt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근이 생기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gt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t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gt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t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t를 여기다 잡을 수도 있죠. 이렇게 t, ft가 되면은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에서 또 다른 점이 형성되는 거죠. 이럴 때는 점이 역시 tt,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한 개 생기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t가 돼요. 따라서 gt는 그냥 t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gt가 다른 모양을 갖고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gt를 잘 계산했을 때 gt하고 f하고 합성을 한 거를 이제 ht라고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하고 나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gt, ht가. 그래서 gt가 t가 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추가 조건이 이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t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gt가 오른쪽에 만나는 점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gt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되고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t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t 자체가 gt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 우리의 문제 세팅에서 필요한 이제 밑에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두 번 미분한 거에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gt가 t가 되는 거는 어느 순간이냐면은 이 그림에서 이해하듯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t가 그거보다 큰 값일 때 우리가
GT하고 T가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의 X좌표가 최소값이 2라 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GT가 T가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 2라 했으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2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될 거다. 이 조건으로부터 그거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fx를 이렇게 3차식으로 놓는다면 최고차의 기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이제 미분도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 미분도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변곡점의 x좌표가 2라는 거를 이용하면 두 번 미분한 거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다시 말해서 2차항 앞에 있는 이 계수가 마이너스 6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미분하면은 6x-12가 되고 x가 2라는 걸 전개로 해서 부호가 바뀌니까 2에서 변곡점이 생기죠. 물론 3차 함수가 두 번 미분한 거 0된 데서 변곡점이 생기는 건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럴 때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 미분한 거에다 2를 집어넣은 거의 값이 얼마냐? 우리가 지금 두 번 미분한 걸 다 구했어요. 6x-12라고. 자, 그러면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t가 2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서 변곡점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변곡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 gt를 구해보자. 이렇게 변곡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gt는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오른쪽에 이렇게 새로 만나는 그러한 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를 t라고 그러고 y를 이거하고의 접선을 그릴 때 접선을 이렇게 놓을게요. 물론 사실은 이거는 구해도 되지만 뭐 미분하고 요거 이용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 상태로 나오고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3차 함수가 있고 요 녀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의 fx에다가 접선을 빼주면은 x-t에 제곱하고 x-gt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함수에서 우리가 접선을 빼주면 만나는 점이 t에서 중근, 그다음에 gt에서 하나 이렇게 갖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l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식이 fx는 요식 플러스 l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fx를 이렇게 놨었죠. fx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앞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lx는 이렇게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했을 때 실제로 그걸 빼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 2차항 앞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2거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2t 더하기 gt는 6이라는 요 등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gt가 6 빼기 2t라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가 2보다 작을 때 저희가 g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2.3 h 미분 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정적분 이거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앞에 조건에서 사실은 나번 조건을 한 번도 안 썼는데 나번 조건이 뭐냐면 미분하기 전에 ht라는 게 실수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 조건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 미분이 가능하다니까 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분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연속함수가 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을 또 계산해라. 이제 문제가 두 개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의 풀이에 의하면 GT를 저희가 구했어요.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6-2T가 되고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가 되는 거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연속함수라는 건 뭐 쉽게 알고 있고요. 이게 미분이 안 됩니다. t =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본 조건이 뭐였냐면 ht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f하고 gt하고 합성함수로 정의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2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미분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g라는 함수도 2만 아니면은 이게 이제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되는 함수니까 2만 아니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되고 f는 물론 3차 함수니까 미분이 되잖아요. 두 개의 합성 함수도 미분이 되고, 그러니까 2를 제외한 곳에서는 h가 f하고 g의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h라는 거는 t가 2일 때 미분이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 요 사실을 이제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일 때 이제 미분이 된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를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분수를 만든 다음에 t를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시키는 거죠. 2를 향해서. 그래서 근데 h라는 게 f하고 g 합성함수니까 t가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이제 뜻이 t가 2보다 작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럴 때 gt가 6-2t였잖아요. 그래서 gt 자리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되고요. 왜냐하면은 g2를 여러분이 계산했으면 g2가 뭐냐면은 여기서 g2를 계산하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연속함수였고요, g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6-2t하고 2가 있으니까 그거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거를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약분하면 더 이제 변화된 게 없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s를 6-2t로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t가 좌미분계수를 t가 2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2로 접근하면 s는 오른쪽에서 2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 s, 이 자리에 s를 넣어줄 수 있고요. 요 뒷부분에 이 두 번째 분수는 요 계산하면은 -2가 나온다는 거를 뭐 바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빼면은 4-2t이기 때문에 요 약분이 돼요. -2 묶어내면은 t-2가 돼서 약분이 돼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의 모양이 뭐가 돼요? f를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f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f2에서의 미분값. 그 다음에 우리가 f 미분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fx를 처음에 어떻게 놨었냐면 위에서 구한 게 여기까지 갔었죠.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란 말이에요.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하고 그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2까지 곱하면 이렇게 24 빼기 2b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우미분 계수를 구하면 역시 똑같은 세팅에서 t가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죠. 2보다 큰 데서. 그 다음에 gt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h가 f하고 g하고 합성함수니까, 그래서 gt를 계산하면 이때는 gt가 t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거는 f'2가 되고, 역시 똑같은 식에서 계산하면 p 빼기 12가 돼요. 자, 이렇게 h의 2에서의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를 구했는데, h가 2에서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사실 전체에서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둘은 같을 거고, 이걸 풀면 b는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b를 얻었으니까 저희가 fx를 조금 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제 a도 알고 b도 아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계산된, 다시 말해서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h가 미분이 가능하다 2에서, 그래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h 미분 2에서의 값을 보면은, h 미분 2에서의 값은 좌우가 똑같으니까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미분계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b가 1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죠.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는 누구랑도 같냐면 f 미분 2하고도 같죠. 그래서 f 미분 2도 사실은 값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보를 모두 모아서 h 미분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hx는 f에다가 gx가 되는데, 이 x가 만약에 t가,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작으면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f의 6-2t라고 되는데, 이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보다 클 때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 이 미분의 결과가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당연히 연속이고 2에서만 이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2의 좌극한하고 H 미분한 거, 그다음에 우극한이 사실은 이제 다 값이 0이 돼서 같다는 거를, 그리고 2에서의 실제 값도 0이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이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2에서도 2가 아닌 데서는 당연히 연속이고요. 따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은 요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죠. 미분한 거를 H 미분한 거를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분 구간으로 봤을 때 t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조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건은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gt가 6 빼기 2t가 된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 적분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죠. 이제 그 h 미분 적분하면 hx니까. 그래서 2하고 1 대입해서 뺀 거 하면 된 거고, 그다음에 hx가 f하고 g의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값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g가 6 빼기 2t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f를 완벽하진 않아요. f가 지금 c가 들어있는 요 정도의 정보죠. c는 모르는 게 있는데 다행히 이게 빼기가 돼서 c가 사라져요. c가 사라져서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하고 연속이죠.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f0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 g를 자기 자신하고 합성을 하면은 4x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정보를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처음 질문은 뭐냐면 g0을 한번 구해보자. g0.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정보 있잖아요. 요거를 잘 활용할 건데 이 양쪽에다가 g를 한번 더해줘요. 그래서 이게 합성을 한번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g의 4x가 되는데 요 합성을 3번 한 것을 요 앞에 걸 2개를 보는 거예요. 얘를 g를 2번 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g 2번 하면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거에 4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4gx가 되죠. 이 g 2번 한 거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가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4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4X는 4배의 GX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죠. G0는 4배의 G0. 그래서 넘겨서 빼주면 3배의 G0는 0이 되고요. 따라서 G0은 0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F0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똑같이 G 합성 GX는 4X다라는 식을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은 연쇄 법칙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 구한 게 G0는 0이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G0가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G 미분 0, G 미분 0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하는 게 기본 정리죠. 그래서 G 미분 X는 fx랑 같아져요. 그래서 G 미분 X 대신에 F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은 F 미분 제로가 되고, 아니, F 미분이 아니라 그냥 F죠. G 미분이지만, 얘는 F 제로가 되고, 얘도 F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건에서 F0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F0은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2를 풀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3-3. fx하고 a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2를 풀면서 이 등식을 하나 얻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등식인데, 이거를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g 미분 4x는 왜냐면은 합성함수 미분하면 4배의 g 미분 4x는 4배의 g 미분 x가 돼서 양쪽에서 4를 나눠주면은 이런 식이 되죠. 근데 g 미분이 f랑 같은 거니까 f4x는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x에다가 4분의 x를 대입해요. 어떤 수를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거죠. 이거는 x 값이 있으면 이거는 f의 4분의 1 x랑 같은 거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또 누구랑 같냐면 요 오른쪽은 이거의 또 4분의 1이니까 f의 16분의 1 x랑 같은 거고, 그다음에 얘는 또 누구랑 같냐면 f의 64분의 1 x랑 같은 거,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러한 식으로 얻게 돼요. 4의 n승분의 1 x랑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반복해서 적용하는 거죠. 지금 그 위에 있는 등식을. 자, 그리고 양쪽에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양쪽에 리미트 n을. 근데 왼쪽은 n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을 취해도 자기 자신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f는 위에서 연속함수라고 말을 했어요. 연속함수다. f는 연속함수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거의 극한 값으로서의 이 극한이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리미트를 실제로 계산하면 4의 n승분의 1에다가 x인데, x가 어떤 숫자든 100이든 1000이든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쪽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0이 됩니다. 0으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따라서 얘는 값이 f0가 되고, 우리가 2번에서 3-2번에서 f0는 2라는 걸 했어요. 자,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의 함수 fx는 상수함수다. 늘 2다 이거야. 늘 2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fx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는 건데, a는 이 fx를 적분한 게 이제 gx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a에서 x같이 fx가 2라 했으니까 2를 적분하면 이렇게 쉽게 나올 거고요. 근데 g0를 3-1에서 구했죠. g0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3-1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0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세 문제를 다 풀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